전체적으로 정리 다 할 시간 없으니까 하나씩 가볼게. 유형별로. 역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한마디로 쓰면 이거였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fx의 역함수를 그냥 편의상 gx라고 할게. 그럼 역함수의 정의라는 거는 fx가 x가 a일 때 함수값이 b라고 해보자. 그럼 얘하고 뭐가 똑같은 말이라고? gb는 a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역대응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럼 물론 이게 지금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함수야. 하지만 실전에서 니네가 역함수를 구할 일은 진짜 하나도 없어. 문제에서 시키지 않는 이상.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f 인버스 4 값을 줬어. 역함수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2래. 이거 니네한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f2는 4, 2다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함수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f2가 4니까 대입하시면 2a 플러스 b가 4다 요거 하나 준 거고,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죠. 지금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래. 얘도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다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꽂아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요거 연립하시면 a 값, b 값 바로 나오죠. 자, 두 개 빼주시면은 3a가 9야, a는 3이야. 6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2야. 되죠? 최종 답은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봤으니까 답은 13이야. 그치?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역함수 정의에 대한 생 기초 문제인데, 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수능장까지 가시기 전에 너무 많이 나와. 역함수 정의는 일단 너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특히 나중에 미분 적분 가서 환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자, 넘어가신 다음에 자, 1029번 그냥 같이 볼게요. 시간이 없어. 요거 하나 봐볼게.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란 얘기가 아니야. 얘네들의 값을 구하란 얘기는 f 인버스 6을 우리가 a라고 잡았을 때 뭘 찾으란 얘기냐 하면 f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6이 되는 a 값을 찾으시오야. 이해돼? 무슨 정의? 역함수 정의 가지고. 자, 그럼 봐봐. 니네가 지금 이 함수를 봤을 때 증가함수들이잖아. 즉 x가 5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올 거야. 여기가 그럼 5,8이겠지. 오른쪽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붙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 6이라는 함수값은 8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누구랑 만나는 교점이야?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6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의해서 나오는 함수값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니까 원함수는 당연히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돼. 이해되시죠? 이걸 막 역함수를 구하고 앉았으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 자, 두 번째는 f 인버스 12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를 우리가 b라고 잡으면 얘는 뭘 구하란 얘기냐 하면은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fb가 12가 되도록 하는 b값을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2라는 함수값은 어디다가 집어넣은 함수값이겠어? 8보다 커야 되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집어넣은 함수값이겠지. 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2b-2를 통해서 구해지고요. 자, 따라서 b는 7로 구해진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들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시오잖아.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최종 답은 10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요게 역함수 기본 문제야. 정의에 관한. 자,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시고. 요거는 가볍게 보고 갈게요.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1대1 대응함수이다 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얘가 1대1 대응함수이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뭐 그려? 그냥 직사각형 그리면 돼. 자, 지금 x에 대한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x가 자 2부터 6까지 움직여. 요 안에서. 그 다음에 y에 대한 치역이 a부터 b까지 요 안에서 움직인대. 그치? 그러면 우리의 지금 저 직선은 이 직사각형을 꽉 채워야 된다고.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근데 기울기가 3이니까 증가잖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직선이어만 한다 이거야. 되시죠? 요거 이외에는 1대1 대응이 안 나와. 1대1 대응의 정의란 건 뭐랑 같다였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즉, 요 공역을 치역이 꽉 채워줘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대각선이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찔러주시면 되죠? 요거 x가 2일 때 2 찔러 넣으면 y값 4고요. x가 6일 때 6 찔러 넣으면 b값 16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시오. 답 20이야. 그치? 되죠? 응? 1대1 대응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 얘는 상문제는 집에서 해보시고 31번을 같이 볼 거야. 31번에 별표 막 치세요. 이 학교 시험에 나올 거야. 문제 내기 제일 좋거든. 자, x가 a 이상의 범위에서 fx가 2차 함수인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이 문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고르자면 뭘까? 이 문제에서 니네가 실수를 하기 쉽거든? 키워드가 뭘까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니네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이거야. 이거를 제대로 안 봐서 애들이 실수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대응이어야 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 대칭축에 대해서 이 대칭축이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우리 정의역이 이 대칭축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a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a가 1이면은 이거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이것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잘못됐어? a 1 아니야. 왜 잘못됐어? 태연아, 왜 잘못됐어? 왜 잘못됐냐고? 모르겠어요. 오늘 배우고 시험장에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얘들아, 이거 A1 아니야? 왜 잘못됐냐면 내가 별표 친 거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두 집합이 같아야 돼. 그럼 Y도 뭐 이상이어야 돼? A 이상이어야 돼. 그치?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지금 X에서 X로 갈 때 펑션이 얘가 지금 A 이상이잖아. 그러면 요거 공역 Y도 A 이상이어야 된다고. 근데 X가 1 꽂아봐. Y값 얼마야? 얼탱이 없는 음수지. 안 돼.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이 증가하는 구간 어딘가에 A, A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X도 여기가 A, A라면은 X도 A 이상, Y도 A 이상이지. 이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응? 다시 얘기하면 2차 함수에다가 A를 때려 박았을 때 누가 나오는 A가 나오는 그 지점이 1대1 대응이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이항시켜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0이고요. 인수분해가 마파라고 플러스 5로 되는데 당연히 뭐 선택해야 돼? 1보다 커야 되니까 8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a 값은 8로 되죠? 돼, 안 돼? 된다고 해줘라. 부탁이다. 되지? 응?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요 멘트가 핵심이야. 되시겠죠? 뭐 찾는 거야? A, A 찾는 거야? 나중에 시험지 검사한다. 틀려만 갖고 와. 자, 요거 하나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상문제는 집에서 해보시고. 자, 이제 역함수 구하기인데, 요것도 1학년 수학에서 딱 한 번 나와. 앞으로 역함수 구할 일 없다 그랬어? 못 구한다 그랬지, 내가. 웬만한 함수들.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원함수랑? fx랑 f 인버스 x는 무슨 대칭? 지난 시간에 잤어? y는 x 대칭? 그치? y는 x 대칭 우리 어떻게 했어? 중간고사 때? x하고 y의 포지션을 바꿨죠? 그대로 가면 돼. 어이, 된장들. 머릿속에 뭐 있으세요? 지우개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대성아, 기억나지? 왜 그래? 무섭게. 다시. 자, 역함수 대칭성. 자, 역함수는요. y는 x 대칭이다야.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얘는 지금 1대1 대응 함수지. 근데 요거의 역함수를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니네가 그래프를 어설프게 흉내는 낼 수 있다고. 어떻게?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되니까. 이거 우리 아들도 그려. 그려 못 그려? 데칼코마니. 그럼 얘는 요렇게 와서 요 점에서 만나서 요렇게 가는 애가 f 인버스 x란 말이야. 그치? 돼? 자,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요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요걸 활용해서 역함수를 구한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야. 요 지점에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해봐. 그럼 요거에 대응되는 지점에 요 좌표는 뭐겠어? B, A란 말이야. X하고 Y의 자리가 바뀐다고. 그래서 이 역함수를 구하기는 딱 두 줄이야. 첫 번째, 자, Y는 fx라는 펑션이 있어. 얘를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x는 fy 형태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함수, 즉 일반적인 펑션의 모양이 아니잖아. 우리가 펑션은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갖다 뭐 해주기만 하면 돼? 정리만 해주면 돼. 뭐 하면 된다고? 두 번째는 요 x는 fy 얘를 뭐 해서 정리만 하셔서 y는 x에 관한 식의 형태로 표현만 해주면 얘가 역함수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fx가 치역이 제한될 때가 있어. 치역이란 건 y값의 범위지. y값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닌 함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fx의 치역이 뭘로 변신을 할까? fx의 y의 범위가 역함수의 무슨 범위로 바뀌겠어? x의 범위로 바뀌겠지. 우린 x하고 y를 바꿨으니까. 그치? 그래서 fx의 치역이 제한이 되면 얘가 인버스 x의 정의 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고. 언제? fx가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닐 때.
이해돼? 볼게요. 자, 지금 우리 1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쉬워. 얘들아, 니네 3초만 구해. 저 1차 함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 x하고 y 자리를 바꾸라고. 그러면 x는 ay-6. 요 단계 한 거야. 그 다음 뭐 해? y에 대해서 정리만 하시라고. 그럼 넘겨서 정리하시면 y는 a분의 x 넘어가면 플러스 6인데 a로 나눠서 요거지. 얘가 얘야. 끝났죠? 자, 따라서 a는 2고요. 요거 2분의 6이니까 b는 얼마야? 3이야. 그치? 되죠? 응? 자, 그 다음에 요걸 하나 정리를 잘 해놓고 이해를 잘 해봐. 뭘 이해를 해볼 거냐면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 한 7, 8년 된 것 같아. 7, 8년 전에 행신고에 참거진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 기억, 니은, 디귿. 몇 번에 나왔냐면 한 10번쯤에 나왔어. 10번쯤에 나왔는데 정규에서 1명 맞았어. 왜 1명 맞았는가 니네가 한번 봐봐. 응? 내가 예제를 하나 적어줄 거야. 주제는 fx와 f 인버스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주제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응? 자, 그러면 요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자, 요렇게 증가하는 fx가 뭐 1대1 대응처럼 안 보이냐? 미안. 요렇게 증가한 fx가 있다고 쳐볼게. 자, 이때 이 fx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역함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잖아, 우리. 뭐에 대한 대칭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자, 그러면 요렇게 y는 x를 거볼게. 자, 그럼 우리 인버스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 요렇게 보여. 그쵸? 누구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어. 그치? 이해돼?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보기를 하나 적어볼게. 기억. 맞나 틀리나 봐봐. fx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그냥 틀리니까 내가 썼겠지? 애들이 전교에 있는 모든 애들이 이건 안 찍고 공부 진짜 존나 못한 애들도 어디서 들어봤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진짜 딱 한 명만 저걸 맞았어. 이게 10번이니까 애들이 검토도 안 해. 검토해 니네 10번? 저기 20번 못 푼 거 풀기 바쁘지? 그치? 이게 왜 틀렸는가를 들어봐. 이거 틀렸어. 자, 이렇게 일단 결론을 지어줄게. 자, 교점은 일반적으로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내가 항상이란 말을 안 했어. 그치? 대부분 fx랑 y는 x랑 교점이랑 같아. 자, 근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아는 함수야. 뭐 그러는 것 같아?
y는 x 3승, 마이너스 x 3승 그래프 그려놓은 거야. 요 그래프가 y는 x 3승 그래프거든? 얘 1대1 대응이죠? x값 하나, y값 하나잖아.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역함수 그래프 모양을 그려볼게. 요걸 y는 x 대칭시키잖아? 그럼 반 접어주면 요렇게 생겼어. 요게 fx라고 했을 때 요게 f 인버스 x야. 그치? 자, 교점이 여기도 생겼는데 어디에도 생겼어? 여기에도 생겼죠. 여기에도 생겼지. 이 두 교점은 y는 x 위의 점이 아니지. 그치? 이게 포인트야. 응? 나중에 수능, 수투, 미적분 가서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 낚시하려고 잘 나와. 어디에 있을 수도 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존재할 수도 있다야. 뭐가? 교점이. 또는 fx랑 f 인버스 x가 같으면 교점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 자,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어.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할 거야. 무슨 그래프야? 유리함수 그래프야.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이거든요. 역함수가 있어.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자, 근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접었어. 똑같지? x하고 y 자리 바꿔도 자기 자신이지. 역함수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모든 실수죠. 얘네들 다 교점이잖아, 지금. 그치?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틀린 거야? 요 새끼가 틀린 거야. 응?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한다가 틀렸다고. 항상이 틀렸죠? 일반적으로 x에 존재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가 참인 거야. 그치? 이해되시죠? 응?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합니다. 시험지 검사한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되셨죠?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넘어가셔서 자,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엮어놨어. 한번 끊고 갈게. 잠깐 쉬어. 졸려 죽겠지, 태연아. 자, fx가 1차 함수 3x-2, gx가 x-1. 자, 다음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보래.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역함수 정의 이용하면 돼. 자, 지금 일단 식을 다시 써보시면 f 인버스에다가 자, ga를 대입했을 때 1이 된다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얘랑 얘랑 뭘 바꿔? 자리를 바꿔. 그럼 얘는 f1이 GA가 된다 하고 같은 말인 것만 니네가 아시면 된다고.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간단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따라서 F1은 1 대입하시면 1이고 GA는 A-1이니까 바로 가면 되는데 저거 막 역함수 구하고 그러면 안 돼.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볼게요. 자, 얘는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 역함수하고 합성함수를 다 배우셨으니까 요 역함수하고 합성함수의 성질을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합성함수부터. 자, 합성함수는 얘들아 교환이 돼, 안 돼? 교환이 안 돼. 이것도 아까랑 같은 맥락이야. 부정은요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도록 하는 요거인 F하고 G가 있을 수도 있다야. 반대로 얘기하면 없을 수도 있다지.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얘가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F랑 F 인버스는 교환이 가능해. 이런 애가 있을 수 있고 F랑 항등함수도 교환이 가능해. 즉 교환이 가능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진입 판정 나왔을 때 합성함수는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린 보기라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응?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고 두 번째. 자,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세 함수가 있을 때 합성함수는 어떤 함수를 먼저 합성을 해도 결과는 항상 똑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역함수로 갔을 때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갔다가 다시 오니까 자기 자신이야. 그치? 응? F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하면 결과가 뭐랬어? 이거 내가 설명했는데? 그치, 항등함수. 항등하고 역에 대한 어원을 설명을 해드렸죠? 항등은 하나 많아. 이런 거였잖아. F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얘는 합성 하나 많아다는 뜻이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고. 근데 F에다가 뭐를 했을 때 어떤 연산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 얘를 갖다 우리가 역이라는 수학적인 용어를 쓴다 그랬지. 그 요런 애들을 역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을 뭐? 역수라고 한다 그랬지. 1이라는 애는 곱하기의 항등원이잖아요. 그쵸? 곱하나 마나한 수. 설명 열심히 했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고, 자, 네 번째.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자, 합성 함수가 있어. 근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제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잠깐 해볼게. x에서 y로 펑션이 있고 y에서 z로 펑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우리 거꾸로 썼구나. 그냥 이걸 하자. 자, 그래서 여기서 요 x란 애가 fx로 가고 요 fx란 애가 g 합성 fx로 가.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대응을 우리가 g 합성 f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오는 대응이 뭐가 되냐면 G 합성 F의 인버스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차례대로 요거 먼저 오죠. 그 다음에 요거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G의 인버스가 되는 거고. 그치? 얘는 F의 인버스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얘가 먼저 대응되지. 그럼 합성 함수는 얘들아 먼저 대응되는 게 뒤에 써져야 되지.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랑 같다고. 그치? 다시 얘기하면 역함수가 안으로 분배돼서 들어갔을 때는 뭐가 바뀌어야 돼? 순서가 바뀌어야 돼. 돼? 즉 G 합성 F의 인버스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로 쓰셔야 된다고. 벤 다이어그램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가 되시면요. 자, 이제 역함수, 합성함수, 기본 성질에 관한 얘기들이 다 정리가 돼서 자, 우리 지금 문제를 보시는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퍼내자 푸실 때 요렇게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 그럼 쟤부터 간단하게 해놓고 팔을 꽂아줘야 돼. 응? 그럼 쟤부터 간단하게 하란 얘기는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 합성
자, 요거 역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요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런데 합성함수는 교환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고? 결합은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얘를 먼저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야? 없다야. 그럼 F랑 F 인버스가 합성이 되면 하나 마나 하니까 죽여버리면 된다고. 얘는 의미가 없는 합성함수야. 죽여. 돼? 그럼 결국에는 요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8을 꽂으시오고요. 그럼 G 인버스에다가 F8을 꽂으시오야. 그치?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 되시죠? 자, 그럼 F8은 눈으로 보이잖아. F8은 얼마야? 마이너스 23이고요. 그치?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이용하라고? 정의 이용하라고. 자, 그럼 얘를 A로 잡았을 때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GA가 즉 4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3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라는 의미니까 A는 마이너스 6으로 구해집니다. 그쵸? 되시죠? 역함수랑 합성함수가 복잡하게 엮였을 때는 요 기본 성질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오야. 되시겠죠? 보시고 자, 요거 하나 볼게. 1048번. 자, 이번에는 fx 그래프랑 y는 x의 도움을 받아서 자, 다음 값들을 구해보라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f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c를 합성을 했어. 요거 값을 구해보래. 자, 그러면 요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응?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치? 그럼 요건 무슨 뜻이라고? fx가 c가 되는 x값을 찾으시오야. 그치? 돼? 자, 그럼 이제 fx가 c가 되는 x값이랑은 여기서 이제 y는 x 도움 받는 건 전에 해봐줬죠? 봐봐. 여기가 지금 c야. y는 x에 의해서 여기도 c지. 그치? 돼? 그럼 이때 요 c를 함수값으로 하는 x값을 찾으시오니까 x는 요 새끼죠. 그치? 자, 그래서 이때 x값은 d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우리는 f 인버스 d를 구하시오고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를 갖다가 뭐 z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fz가 d가 되는 z값을 찾으시오라고. 자, 그러면 d도 봐봐. 자, 여기가 d면은 y는 x 도움을 받아서 여기가 d야. 근데 요 d가 함수값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요 새끼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요 z값은 얼마로? 2로. 그치?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 정의 가지고 요런 애들 그래프로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요 얘기야.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진입 판정 보기들이 틀리는 거야. 얘들아, 역함수하고 원함수의 교점은 대부분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 이게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 사실. 보세요. 자, 그래프가 자, 기울기가 4분의 1인 직선이니까 한 요 정도 있겠다. 요렇게 있어서 여기가 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역함수는 누구에 대한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y는 x를 이렇게 거봐. 그치? 그러면 저 y는 x에 대해서 접어주면은 역함수는 요 정도 그림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얘들아, 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교점이 여기에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요 y는 x랑 누구를 연립해서
fx를 연립하셔서 그 교점의 좌표가 역함수하고 원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된다. 이게 일반적이고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저런 진입 판정에서 니네가 실수를 한다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자 이때 x는 자 4분의 3x가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자, x가 마이너스 4야. y는 x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y좌표도 똑같을 거야. a 더하기 b 구하시오니까 마이너스 8이 답이야. 그치? 되시죠? 자, 그래서 역함수하고 교점은 y는 x하고 교점을 찾는 게 일반적이다. 요 정도 이해하시고. 되시죠? 자, 2차 함수가 있어. 그치? 근데 2차 함수가 지금 대칭축이 x는 1이잖아. x는 1,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2차 함수가 지금 얘가 미지수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죠? 자, 근데 얘가 f 인버스랑 봐봐. 지금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 이 a 값에 따라서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돼? 원래는 2차 함수가 지금 1,a가 아니죠. 쏘리. 1,a-1. 그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 지금 얘가 역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y는 x하고 위치 관계를 보란 얘기라고. 그치? 그럼 제가 이제 내려와서 y는 x랑 만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경계겠지. 그럼 곡선과 직선이 만날 때니까 어떨 때가 경계야? 접할 때가 경계겠지.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얘가 y는 x랑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치? 요 점이 첫 번째 경계가 될 거고 얘보다 살짝 내려오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겠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언제야? 요 점 지날 때죠. 요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는 쉬워. 얘는 1,1이니까 지금 요 a-1이 1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a는 첫 번째 경계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이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보다 이제 내려오면은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경계 자 이때는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으로 가야지. 자, 그래서 얘랑 x제곱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a가 접해야 되니까 넘어오면 3이고 a는 4분의 9 a가 4분의 9일 때 접하는데 접할 때는 한 점이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쵸? 되시겠죠?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경계 싸움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경계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저 되실 거고 요것도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57번에 자 유형 24번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걸 한참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유형 24번 통째로 별표 3만 개 하세요. 수능 때까지 결국 니네 모든 함수에 대한 킬러는 싹 다 절대값 그래프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절대값 그래프를 빠르게 정리를 해줄 건데 얘는 어떤 펑션이 오더라도 공통 적용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각인해놔야 돼. 응? 절대값 기호를 이용한 애가 뭐 나중에 내가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을라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뭐냐면은 대칭성을 이용한 절대값 그래프. 그래서 요 유형이 총 5개가 있어. 이 5개 중에 하나 돌아가면서 나올 거야, 시험에 앞으로. 응? 자, 그래서
니네가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만만한 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요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3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서 y축이 요 정도 있는 2차 함수야. 요거까지는 다 그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고 얘네들이 그리는 유형이 다 똑같아. 자, 첫 번째는 펑션에다가 x에만 절대값을 씌워놔. x에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펑션에다가 y에만 절대값을 씌워놓는 그래프가 있고요. 세 번째는 펑션에다가 x에도 씌워놓고 y에도 씌워놓는 그래프,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돼?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예시로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저렇게 줬을 때 얘는 학교에서 이렇게 줄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주냐면, 얘들아, 이게 x 대신에 절대값 x가 합성이 됐다는 얘기잖아. 일종의 무슨 함수? 이거 합성함수야? 그럼 x 자리에 절대값을 다 꽂아야 되거든? 근데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의 제곱이나 x 제곱이나 똑같지? 그래서 이거를 줄 때 이렇게 주면 너무 티나게 주니까 학교에서 또는 문제집에서 이걸 생략해서 준다고. 그러면 니네는 그냥 마음속으로 아, 여기도 절대값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시죠? 얘는 어떻게 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 절대가 y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펑션에 y에만 씌워놨어. 또는 얘는 y에도 씌워놓고 x에도 씌워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저 그래프를 그리는데 1500년이 걸리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냥 3초 만에 바로 그려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냐 하면, 원리는 똑같아. 봐봐.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x에, 쉽게 얘기하면 x에 양수가 들어올 때나 음수가 들어올 때 함수값이 똑같다지. x에 3이 들어올 때나 마이너스 3이 들어올 때나 당연히 함수값이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치? 무슨 축 대칭일까? y축 대칭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요 유형은 뭐에만 주목하시면 되냐면 문자만 주목하면 돼. 어떤 문자냐 하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문자. 그래서 얘는 지금 x에만 씌워져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하면, x가 0 이상인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x는 0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돼. x는 0이 무슨 축이야? y축이야. 그치? 자, 그래서 요 1번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은, 요거 가지고 그려보면은 1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자, 여기 그래프에서 뭐만 선택하라고? x가 0 이상인 부분만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돼. 그럼 얘를 갖다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돼? 자, 이제 요거 나오면 몇 초 걸려? 2초면 그려. 이쪽만 선택해서 접으면 되니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론부터 얘기할게. 만약에 y에만 붙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문자만 바꿔주면 돼. y가 0 이상인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얘를 y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돼. 여기까지 돼? 자, 이건 왜 그런가 봐봐. 니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절대값 x가 3이야. x 얼마야? x가 양수일 때는 3이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 붙이지. 그럼 생각해 봐. 절대값 y가 fx야.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리고 fx. y가 음수일 때는 뭘 그리시오야? 마이너스 fx를 그리시오야. 그치? 그럼
y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 그리래. fx가 마이너스 f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그치? 그럼 얘는 이런 거야. 2번 그래프는 우리 2차 함수 그래프에서 fx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y값도 양수니까 그대로 그려. x가 0일 때처럼, x가 3일 때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x가 음수일 때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x가 음수인 영역은 위에 걸 접어버리면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동일한 x값이 들어갔을 때 봐봐. 여기에 2차 함수에 만약에 4라는 애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4라는 애가 들어가면은 F4는 원래는 16-8-3이니까 5가 돼야 되잖아. 근데 절대가 y가 5야. 그 y는 뭐가 돼야 돼? 뿔마 5가 돼야 되지. 즉 동일한 x값에 대해서 y는 5에 가서도 찍히고 마이너스 5에 가서도 찍혀야 된다고. 4가 들어갔을 때 이해돼?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이어야 된다고. 되시겠죠? 응? 돼, 안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니네가 중학교 선행하면서도 많이 봤어. x, y에 둘 다 붙어 있을 때는 뭘 선택해? 일사분면, 즉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는 한 바퀴 다 돌려주면 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 세 개는 모양이 똑같아. 응? 이거는 요거 2차 함수 말고 니네가 익숙한 거로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그 선행하시면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2다. 저거 그래프 그리시오. x, y에 둘 다 붙어 있어. 그럼 저거 어떻게 그리란 얘기야? 일사분면만 선택을 해, 일단. 지금 요 직선을 우리가 절대값을 떼놓고 보면은 요 직선이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렇게 있는데 얘를 일사분면만 요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치? 얘를 갖다가 y축 대칭도 시키고 x축 대칭도 시키고 원점 대칭까지 시키라고. 한 바퀴 다 돌려주면 돼. 돼?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유형이 똑같은데 당연히 펑션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시험에는 요 새끼랑 요 새끼가 거의 대부분이야. 2번 그래프는 잘 안 나와. 그냥 알기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 유형이 있는데 보세요. 자, 네 번째 유형은 y는 fx에 이 오른쪽에다가 통째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놓는 게 있어. 사실 이게 제일 대중적이야. 니네가 제일 잘하고 내신 수능에선 거의 80%가 얘야. 이거 어떻게 그리란 얘기야? 소위 말해서 꺾어 올리시오야. 그치? 전체가 절대값이니까 y가 뭐가 되면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 3이잖아. 이 음수인 부분도 양수로 바꾸시오니까 이렇게 접어 올리시오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그리시오야. fx가 음수인 부분을 y는 0, 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시오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내신에는 잘 보기 힘든데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푸다 보면은 맨날 나오는 얘기야. 둘 다 절대값을 씌워놔, 이렇게. 그럼 니네가 잠깐 생각을 해봐. 얘는 뭘 어떻게 그리란 얘기일까? 둘 다 절대값을 씌워놨어. 뭘 어떻게 그려? 어이 족밥들, 여기 봐봐.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니네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봐. 자, 절대값 2x 플러스 1이라는 애랑 절대값 x라는 애가 같다. 이거 우리 풀 때 어떻게 풀었어? 그치. 제곱하는 거 아니지?
절대값이란 건 수직선으로부터 거리잖아. 얘네 부호가 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치? 즉 얘의 의미는 2x 플러스 1과 x랑 같거나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랑 같다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럼 얘의 의미는 뭘까? y가 fx이거나 뭐이다? y가 마이너스 fx이거나 즉 두 그래프를 둘 다 그리시오야. 이해돼?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저 이차함수로 보시면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여기다가 요거 무슨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지. 이거 둘 다 그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요 5개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한 유형인데 다시 무조건 다 알아야 돼. 5개 다. 니네가 수능까지 함수를 하려면.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애가 4번. 꺾어 올리시오. 그 다음에 1번, 3번. 5번은 가끔 나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고3 애들 더럽게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니네는 이제 알지? 되시죠? 2번은 잘 안 나와. 2번은. 자, 요 정도 보시면 되니까 뭐 그리면 이제 요거 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셀은 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 1057번.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뭐 하시오야? 몇 번 유형이야? 4번. 뭐 하시오? 꺾어 올리시오. 그럼 꺾어 올린 그래프 찾으면 되니까 몇 번이야? 4번. 되죠? 요 밑에 있는 W자 위에 M자로 꺾은 거지? 넘어가시고 이것도 골라볼까? 그냥 바로바로. 자, 1058번. 방금 내가 한 거랑 똑같지? 첫 번째 X에만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그리라고? X가 0 이상인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대칭 이동시키시라고. 그러면 몇 번이야 보기에? 니은. 되죠? X에만 붙어있을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Y에만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Y가 0 이상인 부분 선택한 다음에 접으라고. 그럼 몇 번이야? 기억? 되죠? 요 정도는 그래프를 보시고 방금 내가 설명한 5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펑션이 뭐가 와도 상관이 없이 공통 적용이야. 니네가 앞으로 수십 개, 수백 개 함수를 배울 거잖아. 그치? 다 똑같아. 응? 그래서 중요해. 모든 함수 공통 적용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1059번 가볼게. 1059번은 그냥 별표 치시고 중요하고, 아니, 어렵진 않은데 학교에서 시험을 항상 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별표 하나 치시고 펀해자에도 되게 많을 거야. 자, 보실게. 야, 우리 저거 절대값 x-1 어떻게 그리라고? 몇 번 유형이야? 4번 유형이야? 그치? 오른쪽에 전체에 씌워져 있으니까 뭐 하라고? 꺾어 올리라고? 아우, 왜 이래. 보세요. 자, 원래 1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 애인데 이 밑에 부분을 꺾어서 요렇게 올리시라고.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꺾어 올리시오. 4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가 y는 3배의 절대값 x-1이야. 자, 근데 얘랑 저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이 만나기만 하면 된대. 근데 우리 저 직선의 특징이 뭐야? 그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준점을 하나 줬어. 그치? 지금 마이너스 2,3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 있다고 치자.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 쟤랑 만나고 싶대. 니네는 뭐만 찾으면 된다고? 이런 문제들. 경계만 찾으면 된다고, 경계. 자, 얘가 만나기 시작하는 시점 어디야? 여기지? 요거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만나 안 만나?
안 맞나, 그치? 자, 그래서 요때 기울기를 먼저 구해. x가 3 증가할 때 y는 3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돼? 자, 그럼 요거 하나 경계고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크거나 같으면 보내봐. 계속 만나지? 계속 만나, 안 만나? 요거 하나 나왔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근데 계속 안 만날까? 언제까지 안 만나? 평행할 때까지 안 만나. 그치? 두 번째 경계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평행할 때가 경계야. 그치? 어? 왜? 아니야, 지금 만나는 경계 찾는 거야. 만나는 경계. 문제 상관없이. 응? 요때 만나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경계에서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으면 이제 이 위쪽에서 어딘가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 만나냐면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또 만난다고. 그치? 자, 근데 이제 발문을 보니까 우리는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이 아닌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경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 고르시오지. 마이너스 2분의 7은 들어오고 얘네요. 그치? 마이너스 2분의 5는 여기도 포함이 안 되고 여기도 포함이 안 되지. 나머지 얘네 3개는 전부 다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다 만나는 m값들이야. 그쵸?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경계 찾기 문제니까 보실 수 있으면 되고. 다 했나? 자, 1062번 별표 한 3개 치시고. 1062번도 내가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절대값이 몇 개 있어? 절대값이 저렇게 3개씩 있는 상황은 대칭성 그래프가 아니야. 쟤는 1, 2, 3, 4, 5, 5번에 어디도 속하지 않아. 그치? 응? 자, 요 얘기를 잠깐 해줄게.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이거 이제 일반적인 얘기야. 아까 저기서 설명한 거는 무슨 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어? 대칭성을 이용해서 5개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이제 절대값 그래프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그리느냐인데 원리는 간단해. 첫 번째는 일단 절대값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내가 이걸 서술형에서 서술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범위를 나눠서 구해야 돼. 범위가 몇 개로 나뉘어져야 돼? 4개로 나뉘어져야 돼. 제기랄. 귀찮지? 어쨌건 서술형이면 해야 돼. 기본적으로 절대값 그래프는 범위를 나눠서 그린다야. 응?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리려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 절대값이 0이 되는 점에서 꺾이고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진다야. 요 멘트는 사실 미적분 원 멘트거든. 근데 직관적으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는다야. 이해돼? 응? 자,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요 멘트가 중요해.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냥 시킨 대로 범위 나눠가지고 1차 함수 4개 구해서 구하면 돼. 범위가 4개 나오잖아. 그럼 1차 함수도 4개 나오겠지. 응?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n개의 1차식이 있다고 해볼게. 기울기가 다 1이네요. 그럼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그냥 한 줄로 해줄게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가운데 항에서 최소이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가운데 항에서 최소이다. 자, 이걸 내가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봐봐. 자, 이게 가운데 항에서 최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야, 그럼 요 멘트만 가지고 답 읽어봐. x가 얼마일 때? 5일 때. a는 5야. 최소값은 얼마야? 5 꽂으면 6 더하기 2니까 8이야. 그럼 답은 13이야. 그치? 요렇게 답을 구해야 돼. 저걸 그래프를 막 범위 나눠서 구하고 앉았으면 안 된다고? 다시 뭐라고? 가운데 항에서 뭐가 된다 항상? 최소가 된다야.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자, y가 예를 들어서 x마 1, x마 2, x마 3이야. 자, 그럼 얘는 1, 2, 3에서 지금 꺾인다야. 일단 첫 번째는. 그럼 이제 함수값을 넣어볼게. 1 넣어봐. 얼마야? 0, 1, 2니까 1,3에 가서 찍혀. 1,3. 2 넣으면 얼마야? 1, 0, 1이니까 2,2에 가서 찍혀. 그치? 3 넣으면 얼마야? 2, 1, 0이니까 3,3에 가서 찍히지. 자, 그럼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어. 대충 그리면 돼. 보세요. 3보다 크면은 얘네들이 다 양수로 풀리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3이니까 좀 급하게 그려. 그치? 요때는 얘는 음수로 풀리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1, 1,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여기서 꺾여.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는 얘까지 음수로 풀리니까 기울기가 1, 마일이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내고, 전부 다 음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니네는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꺾이는 점 3개 찍어 놓고 직선, 직선, 직선 이어버리면 돼. 이해돼?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더 이렇게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봐. 응? 그럼 얘는 이제 꺾이는 점이 몇 개 나와? 4개 나와. 자, 근데 아까 내가 언제 최소라 그랬어? 가운데 항에서 최소라 그랬지? 근데 얘는 항의 개수가 4개니까 가운데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될까? 2일 때하고 3일 때가 무조건 함수값이 똑같아. 무조건 똑같아. 가운데 항에 2개가 생기는 거야. 찔러봐. 2 찔러놓으면 얼마야? 1빵 1, 2니까 4야. 그치? 돼? 3 찔러놓으면 얼마야? 2, 1빵 1이니까 4야. 돼? 그럼 얘는 그래프가 대충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1, 2, 3, 4에 대해서 2개 함수값이 똑같고 최소로 양쪽의 사이드가 살짝 커서 이런 약간 세숫대야 모양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돼? 그럼 그래프는 뭐만 하면 돼? 빠르게 그리려면 꺾이는 점들만 딱딱 찍어 놓고 직선으로 싹 도배해버리면 돼. 근데 이렇게 최대 최소를 물은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어디서 최소야? 센터에서 최소야. 되시겠죠? 응? 돼, 안 돼? 되죠? 응? 자, 1062번까지 기억을 꼭 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숙제 싹 해갖고 오시고,